2023년 11월 4일입니다. 두 번째인데, 제가 지난 앞에 에피소드에서 왜 나란히 앉아서 하자 답을 얘기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딴 일로 샜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게 새는 것 같네요. 어제 친구가 야, 이렇게 활력이 없어 그랬대. 에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10년밖에 더 살겠냐. 70까지 살면은 많이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이 면담, 인터로게이션을 할 때는 120도 법칙에 따르는 이유는, 같이 앉아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요구하는 놈들은 뭐냐면 자신의 눈빛이라든가 행동이 노출되기를 싫어하고, 일종의 심리적 공감 상태를 만들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행동 변화라든가 표정 변화를 보기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옆으로 이렇게 봐야 돼. 옆모습밖에 보이지 않고, 또 여기 전청조 같은 애들이 이렇게 보다가 앞으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80% 이상은 앞을 보고 합니다. 진짜? 사실은 면담하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어가 인터뷰인데 확인을 못하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기자가 그렇게 된 거지만은, 실제로는 경찰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파일러나, 경찰의 인터뷰 신문은 바로 앞에서 하죠. 위협적이고 어떤 시스템적인, 프로파일은 그거보단 중간 상태, 120도.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구조화된 면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를 한 거고, 이놈은 실제로는 전청조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형태의 정보라든지 잡스러운 정보를 많이,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제 유튜브 방송에 전청조라는 이름으로 채팅창에 들어왔었던 자가, 그게 23일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전청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름이. 저는 이게 어떤 사람이 그냥 이름을 가장해서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범죄자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특히 이런. 저도 사실 좀 말할 때 조금 조심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어떤 왜 앞을 보게 했느냐, 요구했느냐라고 한 말씀드린 건 그거고요. 자세히 다 말씀드렸고. 어그로 끌려고 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리려고 했던 소식들 중에 못 전해드린 거를 좀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스토킹 전담 경찰 1인당 평균 106건을 담당하고 있다 합니다. 서울은 248건.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 지원 스토킹 전담 경찰관입니다. 이 중에 3분의 2가 다른 업무랑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해인 기수병원 소극장 의원실에서 나온 어떤 분석 자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같은 경우는 국감 시즌에서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자기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럽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고,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라고 하나, 이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 실력은 돼야죠.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선진국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국회의원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세비를 받으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능력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능력이 또 없으면서 건의 이런 것만 따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쓸모없는 인간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줄이면 안 되는 거고, 세비를 줄이고, 이게 권력이라 권위가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분석도 해내고 제대로 좀 뭔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 기능이나 회계감사 기능이 국회로 들어와야 되겠죠. 정부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게 국회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라가야 되겠고, 어쨌든 그건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스토킹 전담 경찰관들이 1인당 106건을 담당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빡세죠. 그리고 전문적이도 않아요. 왜냐? 내가 이거라고 이걸 해야 되는. 이거가 주고
스토킹은 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엊그제 뭐 다른 뭐 경찰 관련된 인터뷰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전문 시스템 이게 필요하다. 보통 뭔가 경찰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뭘 만들겠다, 뭐에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걸 새로 뭔가 해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있는 이름만 바꿔서 갈아치기 해서 합니다. 과거에 프로파일러 뭐 이게 뭐 관련된 연쇄살인 막 그 2000년대 초반이라 그러는데 막 터지고 그럴 때 CSI 같은 거 보니까 야 프로파일러도 있고 야 과학수사관도 이거 야 한국 경찰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탁. 실제로 얘네들은 능력도 없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연습한 스터디 해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이름을 붙이면 되니까 얘들이 뭐 훈련을 받았던 아니면 뭔가 뭘 안 한 건 없죠. 근데 포직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게 프로파일러가 맞습니까? 저도 그게 황당한. 어떤 유명한 그 교수가 지가 프로파일러라고 하는데 얘는 그걸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 근처에서 언저리만 뭐 책만 몇 권 봤는데 그래. 근데 방송이나 어디서 프로파일러 하니까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것 같아. 근데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찰이나 경찰 주변에서는 이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없어. 그럼 제대로 만들어내 갖고 뭔가 전문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 없어. 그러니까 야 기존에 너 대충 그 관련됐을 것 같은 애들 야 일로 너 이거야? 어디 가서 국회에 뭐 얘기 나오면 너 이거라고 해? 흉내 좀 내봐. 나중에 채워줄게. 2, 3년 뒤에. 다 알잖아. 그리고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파일러가 그런 거죠. 초기에는 그렇게 했다가 2005, 6년도에 정식으로 저희 같은 특채 1기, 2기, 3기 채용을 해갖고 수십 명 뽑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대충 비스무리한 애도 아닌 그냥 허접한 애들을 그 이름으로 했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뭔가 하다가 보니까 아니야. 걔네는 2중보직, 3중보직까지 되는 경우.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다시 국회나 아니면 언론에서 뭐 있어 그러면 있다고 해. 사실 없어. 이런 부분인 거죠.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걸 맡을 만한 실력이라든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요. 또 하려면 또 어떻게 까려면 까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제대로 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제대로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럼 그거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의 경찰이나 이런 한국의 공무원 조직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게 어디가 있냐?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고 경찰은 또 자체적으로 하면 또 그놈이 사건 수사했는데 이게 제대로 했는지 뭐냥 대충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스토킹 전담 경찰관도 경찰서는 한 명 배치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거 전담으로 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국에 하나씩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직을 바꿔서 2중 보직, 3중 보직으로. 안타깝지만 용해인 의원이 여기까지 분석을 해주고 어떻게 인력을 충원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업무가 뭐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갔으면 용해인이라는 사람이 좀 더 됐을 텐데 용해인이라는 사람이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만도 감지덕지죠. 이 정도만 용해인 정도만 하는 애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 국회의원 중에 얘만한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귀한 애지. 근데 해낸 것이 부실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안타깝죠. 그게 미국에서 우리는 촉법소년 미국은요 흉악범죄 16세 소년한테 징역 50년 선고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24일 날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법원에서 이름이 노아 네이라고 하는 애 16살 애인데요 50년이 선고됐어요. 144 작은 키고 작은 체구예요. 근데 얼마나 반사회적이면 얘는 소위 말하면 드라이빙 바이 슈팅이라고 하는 이렇게 드라이빙 D, B,
S. 이게 정식 말하자면 차를 몰고 가다가 총으로 드드드 갈기는 겁니다. 그냥 원래는 갱들끼리 서로 이제 세력 다툼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게 그냥 일종의 놀이나 장난. 그래서 10대 초반 애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뭐 별 생각도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근데 유탄 이런 데가 막 자동 이 우지 기관단총처럼 드르륵 갈겨버리니까 뭐 목격했던 애들 말고 여러 죽습니다. 수십 명 죽습니다. 수십 명까지 나도 열댓 명 죽습니다. 이제 얘는 16살 그 이전에 갱단, 지역 갱단 입단식을 하면서 훔치고 그걸 가지고 드라이브 바이 슈팅을 한 거죠. 그 슈팅의 유탄에 5살 난 소녀애가 목과 맞아갖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이놈이 이제 뭐 무기, 총기, 폭행 12건이나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청조 같은 애들도 전과가 10범이나 되고 아주 어린 나이에도 뭐 보십시오. 제가 말을 안 해도 10대 후반, 20대 초반만 해도 영가 7, 8범, 뭐 부산 돌려차기 그놈도 그렇지만 참 분명히 사법 시스템이나 교정 교화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놈은 또 전청조처럼 제 애비도 역시 그런 비슷한 범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사 카운티 판사가 얘한테 50년을 한 것은 결국은 나이가 어리다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사실 저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중형을 때리는 것을 많은 분들이 꺼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가 중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서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차 훔치고 음주운전하고 10대 후반, 20대 초반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기껏해야 뭐 때려갖고 실명시켜도 집행유예 뭐 1년, 2년, 얘네들 그걸 뭐 처벌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이럴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정의가 없는 무법으로 우리나라를 유지할 거냐 이 말입니다. 한동훈이 같은 뭐 그런 애들 입만 노가리만 까고 입만 까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언제적 뭐 촉보소년 연례 지금 뭐가 진행되긴 하는 겁니까? 하지도 못할 거면서 떠들기는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정의는 하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초등생 12명을 성추행했던 단위 고양 초등학교인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실 뭐 잘못된 행동인지도 알았는데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 새끼가 참 웃긴 놈이에요. 지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문제제기 안 하니까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종의 자신이 관리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성범죄라든가 착취범죄를 하는 목사, 뭐 신부, 중, 뭐 어떤 이런 기업의 관리자들, 특히 이런 교육기관 애들은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해야지. 근데 참 웃긴 건 그런 거예요. 왜 그걸 캐치를 못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범죄고 어떤 것이 친밀감인지에 대한 그런 교육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 애들이 문제가 된 이후에나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무엇인가 공부라든가 이런 것만 할 생각 말고 애들의 기본적인 생활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지 새끼가 누굴 때렸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게 참 안타깝죠. 이혼 여성을 몰래 찍고 아동 성착취물까지 남성, 20대 남성, 징역 5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놈은 지난해 7월부터
휴대전화에 망원렌즈를 부착해서 옆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의 모습을 찍고 수천 개, 2018년부터 벌써 6년, 5년 전부터 수천 개의 성착취물을 다운도 받아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작도 하고 소지도 하고 유포도 하고. 그런데 판사란 놈들이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고 범행 기간도 길어, 죄책도 가볍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병도 컸어. 근데 이따위로 판사라는 것 주둥이를 놀리는 건 그겁니다. 범행을 모두 범행 시인하죠, 당연히. 경찰 앞이니까. 근데 여기는 웃기는 겁니다. 이 시인한 것이 자기가 안 한 거를 시인하느냐? 아니죠. 수사가 돼 있으니까 시인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을 사실 저는 이것까지 했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이게 시인이죠. 증거가 드러나니까 시인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놈도 있습니다. 증거가 드러나니까 드러나도 시인하지 않아. 나는 사실 억울합니다. 그 증거 잘못했어. 이건 오히려 억울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수사가 잘못됐고. 근데 오히려 증거가 드러나니까 시인했다 그러면 범인이 맞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대. 제가 늘 말씀해, 요런 주둥이를 놀리는 판사놈들이 입을 쭉 찢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것도 이 5년 또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판사 애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 당연하죠. 뭡니까? 지가 또 뭐 변호사를 개업하고 또 봐줘야 될 것도 있고 정관 뭐 이런 것도 있고,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판사들은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범죄자를 용납하면 안 되지만 이런 범죄자를 이렇게 허술하게 처벌하는 판사도 용납하면 안 된다. 선출직으로 가건 인사청문회를 하건 판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해서 하든, 이게 뭡니까? 이런 놈들이, 이런 판사들이 있고 이런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강간범의 천국 아닙니까? 김근식이가 이제 다른 한 건 가지고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근데 김근식이는 이거죠.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다. 그게 말이 많으냐? 과거에 13건을 자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누락됐었다. 근데 한 건 누락된 거를 16년 뒤에 왜 항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누락된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과거에 김근식이가 몇 건을 했을까요? 얘가 말한 대로 12건? 아니면 이제 13건만 했을까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늘 문제 제기하는 것도. 야, 그럼 김근식이를 수사한 수사 기록이 공개적으로 어떻게 좀 수사에 대한 거를 객관화시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도대체 그때 수사한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미성년자 12명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한 게 맞아? 제대로 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근처에서 한 건이 있었는데 잘 여지 수사가 안 돼 갖고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물론 김의식이는 2006년 5월에 그 출소하기 이전부터 얘는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진짜 악마 같은 놈을 풀어줘 갖고 그 10명 넘게 피해받게 한 이 시스템이 문제인 거지만, 기본적으로 도대체 그 12명 넘는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그 기록을 공개해서 제대로 된 그게 그때 있었다고 하면 이놈이 사실 출세하고 나올 일은 없겠죠. 왜? 교도소에 있을 때 여죄 수사가 됐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출소한 다음에 막 어디 산다 막 문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뭘 찾아갖고 뭐 해갖고, 이걸 수사하는 놈들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그 기록,
수사 기록이 제대로 됐는지, 재판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도 못해요. 그럼 정의가 제대로 실현된 게 맞습니까? 부실한 정의 혹은 지연된 정의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공개, 객관화, 평가. 김우희 사건. 경찰관 용산에서 떨어져 죽은 경찰 전체에 대한 마약 검사, 간이 마약 검사를 검토했다. 했더니 우리를 범죄자로 보느냐 경찰 애들이. 야, 그래 좋아. 그럼 고위직부터 할 거야. 자, 그러면은 간이 마약 시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냥 뭐 6일 열흘이니까 실제로 뭔가 검사를 한다고 할 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식 마약 검사를 해야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리고 애초에 비용 문제가 아니라 하면은 애초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사전에 보안이 철저한 상태에서 외부에 의해서 한 경찰서를 통으로 찍어서 불시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해라. 그게 맞다. 그러니까 윤희근이가 이 돌대가리가,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너나 뭐 임기도 다 돼 왔겠다. 뭐 어차피 처벌 안 받겠다. 12구에.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제대로 할 것인 걸 제대로 한다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하려고 하면 진짜 외부에 의해서, 외부 인력에 의해서 보안이 철저히 확보된 상태에서 강제로 불시에 치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엇인가 되지. 생각해보세요. 음주운전도 근절이 안 되는데 경찰 애들에 의한 마약금,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불시에 음주검사도 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서울 경기 남부 112 치안 종합 상황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터뷰가 나왔어요. 야, 이 사람이 하루에 이제 112 신고를 처리하는 겁니다. 하루에 200 몇 건씩 처리하는데, 이 기사가 참 좋은 기사입니다. 여러 일을 하고 막 힘들고 오원춘 사건인데 깊이 부서가 됐고 상당히 뭐 빡세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짜장면 한 그릇 시키는데 실제로 그게 가정폭력이랑 성폭력을 당하는 걸 유추해 갖고 막았다. 근데 그 뒤에 이게 언론에 알려지니까 엉뚱한 놈들이 짜장면 여기로 시키더라, 이런 문제들. 제가 이제 근데 마지막에 이 기사에 제가 좀 주목해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난 전화 하지 마라.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장소를 정확히 설명해라. 그럼 장소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언론이 내는 것 같아서 좀 공개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이 사람이 이런 얘기. 11년째 신고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게, 지구대 파출소 현장 경찰관들이 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드 0에서 4단계를 분리번복을 매뉴얼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지 않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면 지금 매뉴얼이 없다는 거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코드 1부터 코드 4까지, 코드 3, 4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드 0, 1을 해도 현장에서는 이게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911 센터처럼 정확히 어떻게 현장에 맞게, 그리고 이것이 초보자가 와도 쉽게 지령을 내릴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찰 업무가 상당히 매뉴얼화 된다. 제 생각이죠. 그건 수사 업무나,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많은 것들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 누구도 이걸 뭐 어떤 은밀하게 감출 수 없게 이게 실제로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도 경찰 수뇌부놈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자, 오늘도 좀 있다가 채널A에 뭐 랭킹쇼 가는데 뭐 뻔합니다. 뭐 전청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뭐 광화문 가서 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이것도 여유가 되겠죠. 약간 이상기후로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뭐 11월 온도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상기후, 우리가 우리의 지구를 제대로 못 지키면은 우리도 고통받고 우리 후손도 고통받습니다. 알면서도 못하죠.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참 요즘 뭐 쓰레기 먹는 코끼리 그것도 있고 보니까 막 참 보기 많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든가 우리의 주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근데 그러기엔 또 너무 물가도 비싸고 막 어휴, 김밥 한 줄에 3,000원입니다. 그것도 편의점 김밥 한 줄에. 어디 가서 이제 뭐 그냥 가장 가판에 먹을 수 있는 최에서 싼 게 6,000원, 5,000원. 저는 식당에서 밥 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M장, 그놈 M장, 거기서나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사주고 사먹고 이런 정도. 아니면, 대부분 편김. 대형 마트에 가서, 글쎄요. 그래도 조금 주변을 좀 돌아보는 삶. 날씨 좋으니까 또, 제가 늘 말씀드린 즐기시라고. 예. 시간 지나면 못 즐긴다. 어영부영 저 보십시오. 한 거 없이 어영부영 50대 중반입니다. 이제 10년 더 못 살 겁니다.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즐기십시오. 사랑하시고 또 관심 갖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쪽팔린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데 뭐. 예? 자, 오늘도 즐거운